안녕하세요. YD 퍼포먼스 인지행동치료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의 주 증상 중의 하나인 주의력 저하에 대해 소개하며 주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력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자극에 집중하며 어느 곳에 노력을 기울일지 결정하는 능력으로 주의 통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 주의력. 주의를 일정 시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하고요. 대학생은 2시간 수업도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3, 40분 수업이 한계입니다. 극장에서 아이들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앉아있지 못하고 나가겠다고 짜증을 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속 주의력이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구들은 전부 다 앉아있는데 혼자 안절부절 못하며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리거나 한 번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해내지 못하죠. 끈기가 없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선택 주의력입니다. 여러 자극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극에만 집중하며 필요 없는 자극은 걸러내고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위 아이들이 잡담하는 소리가 들려도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붐비더라도 책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선택 주의력이 부족하다면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집중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수업을 듣다가 창밖에 축구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면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며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에서 책을 읽더라도 자꾸 읽었던 부분을 재차 읽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천포로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분할 주의력입니다.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 능력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다면 소위 말해 멀티로 일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주의력 전환입니다. 하나의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휴대폰을 통해 레시피를 보고 이어서 다시 요리를 하는 과정은 이 능력이 필요하죠.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앞에 말씀드린 삼천포로 빠졌을 때 원래 집중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ADHD를 겪는 사람들은 또래에 비해 앞서 설명드린 주의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저하된 영역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의 주의력 저하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화가 길어지면 상대방이 말했던 것을 잊거나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잊어서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을 시작을 하긴 하지만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감 시간을 넘기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과제를 뒤늦게 제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향은 있지만 결국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요.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할 때 쉽게 정신이 팔리거나 공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속 주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미없고 지루한 과업을 유독 더 힘들어하지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 결국 학업이나 업무 같은 과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감이나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며 결국에 우울이나 불안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ADHD에서 주의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약물 치료입니다. 비약물적 방법으로 주의 통제 전략이 있으며 외부 전략과 내부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략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적 자극으로 인한 주의 분산을 줄여서 현재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각적 자극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업무를 할 때는 시각적으로 산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치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제를 할 때 밝은색 포스트잇이나 형광펜을 사용한다면 다른 곳으로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상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포스트잇 메시지, 집중해 라거나 혹은 사진을 붙여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각적 자극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어플러그를 사용하여 외부 청각적 자극을 차단하거나 백색 소음이나 가사가 없는 잔잔한 음악을 볼륨을 줄인 상태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내부 전략입니다. 내부 전략은 낮은 지속 주의력으로 인해 현재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내부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보상 휴식 전략입니다. ADHD의 경우 과제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연된 보상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과제나 업무가 재미가 없거나 단조로우며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쉽게 실증을 느끼며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이 걸리는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마음껏 쉬는 시간을 주겠다고 해도 지속 주의력이 낮다 보니 그 시간을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과제나 업무를 잘게 나누어서 단기적 보상을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흥미를 잃기 전에 예를 들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쪼개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완수하면 보상을 주거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환기 전략입니다. 고무줄이나 고무밴드를 손목에 채운 후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잡생각, 공상에 빠질 때마다 이 고무줄이나 고무밴드를 튕겨서 주의를 환기시키며 방금 전까지 집중하던 대상으로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에서 주의력 증진을 위한 비약물적 치료로 인지행동적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의 통제 전략으로 외부 전략과 내부 전략이 있으며 각 전략마다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상에서 적용해보기 쉬운 방법들을 간략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